함께 즐겨봐 제1전파사와 윤빠 극우들만 골라서 죽여. 한동훈 사냥개 운명. 자, 한동훈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저 이제 국회였죠. 국회 때 이제 한동훈이 국회 가가지고 한동훈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 본인은 탄핵 반대했다. 이제 그거 이제 타이틀 하나 들고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 그러면 윤빠들만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 이제 그 국힘에서 이제 뭐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죽기 살기로 이제 물어뜯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한동훈한테 지원 세력이 또 있잖아요. 검찰에서는. 지원 세력이 있긴 있는데 지금 그 뭐 당내 지지도는 이제 낮지만 한동훈은 어쨌든 자기 지지도 존재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지고 나 말고 가만히 있었던 것들 탄핵에 찬성했던 것들 묵묵부답이었던 것들 옹호했던 것들 내가 나서서 하겠다. 약간 이제 사냥개처럼 이제 좀 날뛸 것 같아요. 그걸로 이제 끝이겠지만 자 그래서 한동훈이 자기는 그때 그 비대위원장 하다가 당대표 출마했을 때 뭐 거의 뭐 압도적이라 할 정도로 이제 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해피한 기억이 있단 말이죠. 지금도 이제 그거 믿고 지금 내달리는 것 같은데 좀 쓴맛을 보겠습니다만 지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 적합도를 리얼미터 최근에 이제 조사한 내용이죠. 뭐 현재까지 계속 김문수가 앞서고 있는 중이고, 뭐 유승민도 있습니다만은 유승민은 지금 탈당이죠. 이번에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고 했고요. 뒤에 이제 오세훈도 지금 뭐 포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뭐 요 정도로 4파전으로 예상을 하죠. 나경원을 또 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던데 아무튼 그 이 안에서 이제 한덕수는 지금 뭐 오늘 누굽니까 저 원내대표 권성동 이야기로는 출마 안 하겠다고 했죠. 출마 안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국힘 안에서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정도 이렇게 이제 4명 정도가 4명 안에 이제 들 것 같은데 지금 공통적인 건 뭐냐면 국힘 대선 주자들은 한독수 출마론에 다 반대예요. 나경원은 한 후보가 나오면 나라가 흔들린다. 한동훈은 경선에서 김 빠진다. 홍준표는 몇 명만이 주선해가지고 철딱선이 없는 짓을 했으면 나오지 말아야 된다. 뭐 다들 반대예요. 그리고 한덕수도 지금 자기가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네. 권선동만 오늘 한덕수가 국힘 경선에서 출마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모르는 거죠. 예. 국힘 후보 등록은 이제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마감되기 이제 때문에 한덕수는 국힘이랑 경선을 안 하고 예, 마지막에 경선하려고 하겠죠. 국힘에서 누가 하나 주자가 결정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김문수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제일 유력한 건 김문수니까 예. 그럴 경우에 김문수하고 자기 무소속으로 나와서 국민 후보로 뭐 결선을 치르겠다. 그런데 지금 대선 구도를 보면 반 이재명 연합전선을 펼칠 것 같다. 그리고 오세훈이가 불출마 선언한 거는 물론은 참모들이 많이 말렸어요. 오세훈 참모들이. 근데 오세훈이는 그래도 나가려고 했는데 결정적인 거 김건희가 한덕수 민다라고 언지를 받고 오세훈이 그냥 꼬랑지 내린 겁니다. 그리고 나경원이 나선 거는 김건희가 너 한동훈이만 잡아주면 당권 줄게. 그래서 나경원은 당권. 그다음에 한덕수가 최종적으로 나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이 그 세력들 있잖아요. 낙엽 수박파도 아마 나중에 이쪽으로 합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반 이재명 전선은 헤쳐 모여라. 그러니까 한덕수가 범중독 보수 후보로 나서면서 전선을 그렇게 가겠다. 프레임을 그렇게 짠다. 국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도 그나마 접전을 벌일 수 있는 그 상황은 단 하나. 뭐냐면 그 이재명 하나를 두고 전부 연합해가지고 대들어야 되는 건데 근데 국힘 성격상 그렇게 되기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국힘 애들이 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에
그 지지율이 이회창이한테 엄청 졌다. 얼마 아닌 지지율이었는데 그 대선 후보를 거치면서 지지율이 쭉 올라가기 시작했고 또 정봉준이하고 1대1 단일화해가지고 이겨가지고 크게 올라갔고 그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그 지지율이 그 큰 지지율로 이회창이 이기지 않았냐 이 얘기인데 그러면 한덕수라고 그렇게 안 될 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보는 건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한덕수는 한덕수 의지대로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총리실은 이낙연 예전 그 수박들 원투 좌우 참모가 지금 윤석열 정권에 다 포진해 있어요. 그렇죠. 특히 총리실에 포진해 네. 있는 한 명이 있고 네네. 저랑 성이 같습니다. 또 한 명은 이제 3년짜리 국책연구원장이 됐죠. 그 정모 씨, 정운현 씨 같은 경우 원래 진보 쪽 기자 출신인데 그렇죠. 그 윤석열이 손들어주고 결국 한 자리 얻더라고요. 그래서 이낙연은 민주당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이미 저들하고 그럼요. 손잡고 있는 세력이고요. 그렇죠. 김부겸이도 불안한 거고요. 예. 김부겸도 불안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예. 이번에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4주 전 방송인가 그때 헌재 위험했을 때 그 벙커에서 방송했을 때 제가 그때. 김부겸 네. 카드를 썼죠. 네네. 김부겸 조심해야 된다. 김부겸 전 총리가 이번에 민주당 후보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 이재명 전선에 서 있는 자들이 걔들은 민주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저는 얘들은 그냥 이익 공동체, 철저하게 이익 공동체가 뭉쳐서 자기네들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연합이 혹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자기네들 밥그릇을 다 뺏어갈까봐 똘똘 뭉쳐서 반 이재명 전선을 형성할 것이다. 5월 중순 되면 아마 그 전선이 형성될 그게 겁니다. 빅텐트론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빅텐트론인데 거기에 마담을 이제 한덕수를 세운다. 그렇죠. 그런데 한덕수는 윤석열이가 김건희한테 지시를 받고 있잖아요. 네. 한덕수는 그 부분 못지않게 한덕수 마누라한테 지시당하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유명한 그 영매. 그리고 그 한덕수 부인이 누굽니까? 최아영 씨는 김건희보다 또 한 수 위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속에 무속에 심취하신 분 분이야. 아니에요. 또 미술 작가기도 하고. 얼마 전에 그렇죠. 한남동 방 빼기 전에 VIP 파티 요리사들이 왔다 갔다 했죠. 그날 그 VIP 파티가 누구를 위한 파티였느냐? 일각에선 한덕수를 위한 파티였다. 자, 한덕수를 보면요. 그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권 때 마지막 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총리 전에는 또 경제부총리를 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총리를 했다. 본인 또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자기는 여야 없이 진보 보수 없이 자기는 실력으로 승부한다 이런 컨셉을 들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뭐 여야 없이 네. 했다는 거는 한덕수가 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다 거쳤다는 얘기인데. 뭐 그렇기도 하고 예.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이낙연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그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지난 총선 때 뭐 여실히 그게 다 드러났고요. 근데 본인의 그 넘버 2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한덕수 밑에 총리실에 들어갔습니다. 정책 네.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그거 이제 사실은 그 총리실에 그 남평호라는 분이죠. 예전에 이낙연 총리 시절에 민정실장을 했던 뭐 명실공히 넘버 2였는데 저도 이제 설마 그 양반이 총리실에 들어갔을까 하고 그 총리실에 이제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안 드러난대요. 이게 없대요. 제가 명함 깠죠? 네, 명함 명함에는 보여줬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직원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날까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숨어 있을 필요가 있나? 명함에 이제 국무총리실 소속 네. 정책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명함을 출신 그 정운현 씨가 그 대선 직전에 그 윤 캠프로 넘어갔을 때 다들 충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그 남평호 씨도 지금 이쪽으로 간 거를 사실 알면은 이낙연은 한덕수하고 손을 잡겠구나. 결국 맞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는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가 맞아 들어가는 거죠. 제가 지금 취재 중인 게 있는데요. 네.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건데
요거 아주 메가톤급입니다. 단독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는 내란 대행이라고 컬럼도 썼는데 네. 한덕수 대행이 출사표를 던진 날 제가 제일전파사에서 단독 깝니다. 지금 취재가 70%까지 됐습니다. 좋습니다. 지저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제일전파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최초로 저희 방송에서 한덕수 파일을 까겠습니다. 지금 70% 취재가 됐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지저분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준석 얘기인데 이준석이가 지금 요새 좀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네. 국힘 이러다가 또 민주당 막 지금 대선 후보 열을 올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준석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도 그 개혁신당 대표로 나오고 나도 뒤에 있다가 한덕수하고 나하고 1대1로 해가지고 경쟁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하고 그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국힘 애들하고 그렇게 붙자라고 얘기하는데 야 정말 짜져 있어요. 짜져 있어요. 정말 자리가 아니고. 명랑한 놈 같이라고. 아유 또 이거는 JQ는 또 있어. 그럼요. 잔머리 18단. 그걸 또 생각해내는 것 자, 같더라고요. 나홀로님이 예. 한덕수 캐비넷인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네. 뭐가 이제 물려가지고 네. 윤석열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러느냐. 한덕수와 윤석열의 닮은 꼴에 대해 가지고 그 코너에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살짝 네. 언질도 주는데 트럼프하고도 연기돼 있습니다. 네. 자, 그 이야기 다다음 코너에서 하고 그리고 요 이야기 지금 그 국민의힘 정권 연장하고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이게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틈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네요. 저는 이 벌어지는 그 틈의 가장 큰 원인은 어쩔 수 없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태는 중도들로 하여금 중도파들로 하여금 그 유보 세력으로 하여금 이제 치가 떨리게 하고 기가 질리게 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작전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이제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대표적인 자기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그 현실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자기 생각만 하는 게 이제 사실은 뭐 그렇죠. 정신분열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스탠스인데 윤석열이 나대면 나댈수록 국민의힘의 정권 연장 지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그럼요. 없는 구조입니다. 저게 그래프가 극명하게 이제 나타나는 거고. 그때 이제 사실 1월 둘째 주 거의 맞붙어 있고 3주 요 때는 저희들이 그때 그 탄핵이 있고 윤석열이 이제 깜빵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사람이 막상 들어가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내란을 일으키고 뭐 했지만 이게 뭔가 어쩐가 막 혼란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뭐 보면 볼수록 더 개차반인 거잖아요. 이제 그게 좀 극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 양자 대결 파트가 이제 국힘 후보들 중에 저기서 지금 빼야 될 사람이 있긴 있는데 오세훈 여기 리얼미터 조사죠? 네. 지금 네. 보고 있는 게. 네네. 지난 4월 11일 금요일까지의 3일간 조사인데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보도가 된 내용들이죠. 한동훈 저기 그 한덕수가 일단 단일 후보로는 이재명과 그나마 격차가 뭐 더블수가 가깝습니다만은 더블수가보다 더 늘어나죠. 그나마 좀 붙어볼 만하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게 윤석열하고 국힘이 손절하지 않으면 갈라서지 않으면 저 구도는 계속 갈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내내 오로지 뭐 정책도 없었고 외교도 개판이고 경제 폭망이고 오로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재명 재판에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재명 죽이기만 했는데 이재명 죽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무기가 없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조선 중앙이 대표적인 보수 매체잖아요. 중앙일보마저 반 이재명만으로는 어림없다. 안 되죠. 예, 그리고 국힘은 성찰이 부족하다. 반 이재명이 아니라 정권 혁신이 화두가 돼야 된다라고 중앙일보가 연일 그 국힘을 그리고 국힘이 살아남으려면 지적질을 하는데 국힘이 살아남으려면 빨리 윤석열하고 단절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저 지지도에서 못 벗어나요. 그럼 저기 왜 안철수는 없는 거예요? 안철수 진짜 불쌍하게 됐네. 뭐 안 끼워주는 안 키워주는 거예요? 뭐 지지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 뭐 했다 해도 자꾸 빠지니까 그러니까요. 포기하니까 뭘 안철수가 빠지네요. 완전히. 그냥 예. 뭐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답답한 게 네. 저는 국힘은 정말 사라져야 할 정당이라고 보는 게 자, 요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여당이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제일 야당이 국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당이니까 참 답답한 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쿠데타를 옹호해도 우리나라 제일 야당이 된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현실 이게 사실은 저는 끔찍합니다. 충격이죠. 충격입니다. 충격입니다. 어떻게 쿠데타 내란 세력이 네. 제일 야당이 되냐는 거죠. 그렇죠. 이거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니까 국힘은 정말 이제 법무부 장관이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정부 들면 법무부 장관이 정당 위헌 심판의 그 청구인이 됩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을 바꿔서 제 생각에는 법무부 장관에 누가 좋을까요? 우리 박주민 의원 아니면 정청래 저 법사위원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 그래갖고 박은정 네. 조국혁신당의 그임 누구야? 그분도 있고. 예. 이문정 검사는 검찰총장. 그래서 박은정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 다음에 국힘을 위헌 정당 심판으로 넣어서 없애야 될 정당이다. 어떻게 네. 그 제일 야당이 쿠데타 동조 맞습니다. 내란당이 어떻게 대한민국 제일 야당이 됩니까? 이거 끔찍합니다. 네, 스카이님이 국진당 인간들은 의회주의 개무시하면서 왜들 국회 가서 출마선을 하나 어이가 없다. 윤석열을 출당 제명시키지도 못하면서라고 하면서 자 국진들이 108명이나 되는데 윤석열 끊어내는 게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국힘 의원들 이 사람들은 모조리 다 그 김상욱 정도 빼고 모조리 다 탄핵 그 반대 유보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표결에 나서지도 않고 그래서 뭡니까 그 한겨레하고 그 경향에서 그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걸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들이다, 준동하는 사람들이다, 계엄 옹호자들, 내란 옹호자들로 이렇게 분류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윤석열을 내쫓겠습니까? 국힘은 그대로 해산하는 게 맞죠. 여기는 정당 자체의 존재 가치가 이미 없어져 버렸는데 근데 왜 저렇게까지 기세등등하게 후보도 내고 저렇게 하느냐. 우리 그 유권자들 중에 그래프에서 나오는 대략의 한 25에서 30% 되는 유권자들은 그 소위 말하는 기득권,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귀족처럼 보이는 사회 내에서 귀족처럼 보이는 저 사람들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기득권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할머니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나오면은 뭐라도 잘 하겠지. 그리고 서울대 법대 나왔으면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 30%나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8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 기반이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극우 세력. 그게 자칫하면 파시즘으로 빠질 수 있는 네, 그 바로 굉장히 이어지는. 위험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어지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파시즘은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그 윤석열이 그 사례를 보여줬고요. 폭력을 행사해도 지지하는 사람이 퍼센테이지로 30%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위험 수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상화 작업을 하잖아요. 네. 파시즘이. 그러면 윤석열이가 저 더 우리가 이해 못할 망상, 아까 얘기한 대로 조현병 환자처럼 우리는 분석을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라고 하면 열광하는 게 저는 20%까지 가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약 10%에서 15% 정도 네. 이들은 이미 세뇌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화 작업이 성공한 거죠. 10% 15%의 그분들한테는
성공한 겁니다. 히틀러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렇게 윤석열 되면은. 우상화 작업이 먹혀 들어간 국민이 10에서 15% 거기에 커다란 역할을 했던 게 극우 유튜버들 네. 신의 한수라든가 뭐 배승희 TV라든가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신남성연대 예. 이런 애들이 계속 가스라이팅 회로를 돌리면서 저들에게 희망 회로를 준 거죠. 윤석열이라고 하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우리를 다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어게인 마가 그 짝퉁 모자 썼잖아요. 마가가 그러니까, 뭡니까? 예, 트럼프가 파시즘의 전초가 지금 엿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사회학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참 답답한 네. 게 마가가 그거 아닙니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네, 네, 이건데 그 윤석열이가 쫓겨나면서 쇼를 했는데 빨간 모자 어디서 그거 저 보니까 못된 거는 금방 배워요. 중국산은 3,000원 뭐 국내산은 뭐 12,000원에 팔던 모자도만요. 거기 저 윤 어게인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제언하겠다. 그래서 뭐 5년 뒤에는 윤석열이가 전광훈이가 그렇게 또 선동을 해요. 윤석열이가 다시 대통령 할 수 있다고. 여보세요. 자격 조건이 안 됩니다. 윤석열 사형이에요. 정광훈 씨 사형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 전체 그래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뭐 이재명 압도적이고요. 김문수, 한덕수,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나와 있고 이준석이 좀 올라왔네요. 그래. 유승민, 오세훈, 안철수 있긴 있습니다. 네,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래프에서도 뭐 나타납니다만은 지금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온다 이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이라고 보고요. 국민이 그대로 놔두질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온갖 술수들이 있겠죠. 이합 집산이 있다가 결국은 한덕수의 이낙연 세력까지 붙고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해가지고 반 이재명 전선을 연합 전선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과반 이상으로 새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엉망진창이 대한민국을 정비를 좀 해달라 이런 국민 여론이 지배적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 심도